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지연입니다. 2024년 첫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잘 맞이하셨나요? 저는 새해가 되면 늘 이제 계획을 세워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하루하루 지내는 그런 기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계획이 생기거나 새로운 루틴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매해 비슷하기는 하지만 약간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할까요? 매일 하는 건데도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조금은 그래도 동기부여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새해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는 작년부터 계속 이어오던 글쓰기나 읽기나 공부하는 부분들은 계속 비슷하고요. 약간의 변화를 준 게 읽기와 쓰기라서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쓰기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가계부입니다. 가계부는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요. 그냥 어플에서 자동적으로 기록되는 것만 썼었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기록만 되는 거지 그게 어떤 정산이 돼서 그걸 살펴본다거나 그러지 않아서요. 무의식적으로 혹은 나중에 이게 뭐였더라, 어디서 샀더라 이런 것들만 검색하기가 좀 용이한 것 같아서 계속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계부를 쓰려고 했던 이유가 돈에 있어서 그렇게 민감한 편이 아니어서요. 한 달에 휴대폰 요금이 얼마 나가는지 잘 모르고 카드 값이 나가면 그냥 카드 값이 나가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서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요. 가계부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며칠 써봤는데 과소비라고 체크하는 란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다 보면 제가 과소비하는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기차역이에요. 역사에 가면 빵집 투어를 많이 하거든요. 그 빵집 순례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어제도 제가 서울역에서 태극당 들렀다가 파리크라상도 들렀다가 그렇게 왔는데 박스로 파는 그 상품 2개를 샀거든요. 와, 그게 16,800원이었던 거예요. 살 때 몰랐는데 여기 적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는 하나만 사야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갈 때마다 사지는 말아야지 다짐을 하면서도 잘 안 돼서 한번 가계부를 믿어보려고 합니다. 일기 같은 경우는 계속 쓰고 있는데 감정일기라고 해야 되나 그냥 기록용 일기라고 해야 되나 요즘은 좀 헷갈려요. 저녁에 쓰는데 그날 있었던 가장 크게 느꼈던 감정도 쓰고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일들도 쓰고 내일 계획도 쓰고 우리 왜 샤워할 때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일기를 쓰다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일기장에만 적고 넘어가게 돼서 잊어버리곤 했었는데 이제는 노트를 바로 옆에다가 놓고요. 아이디어가 생각난다 그러면 얼른 여기다가 다시 옮겨 적어서 되도록이면 생각난 것들 놓치지 않으려고 한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8년째 쓰고 있는 윙키아 플래너입니다. 앞부분에 1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칸이 있어서 그걸 올해도 썼는데 제가 특별한 삶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똑같고 재작년도 똑같고 거의 다 비슷한 항목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사실 올해도 고민을 했었지만 이 윙키아 플래너를 선택한 이유는 역시나 이 24시간 시간 기록하는 플래너가 거의 유일해서 이게 제가 다른 거는 찾지를 못해서 결국은 다시 윙키아를 구매를 했는데 쓰면서 정말 8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잘 맞는 그런 플래너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플래너를 못 쓰신다면 윙키아 플래너를 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괜찮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을 때는 색연필은 책에다가 줄을 긋는 용, 이 펜은 포스트잇을 붙여서 거기다가 제 생각을 쓰는 용, 이렇게 2가지를 썼는데 올해는 요거 연필을 다시 한번 써보려고요. 새롭게 구매를 해봤어요. 블랙윙이라는 연필을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비싸긴 했는데 써보니까 왜 비싼지 알 것 같아요. 뭐랄까 이게 다른 연필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에요. 쓰는 게 굉장히 부드럽고
때도 볼펜이 미끄러지면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꺼끌거리지 않는 느낌? 왜 이렇게 부드럽지? 그러면서 쓰게 되더라고요. 홀딱 빠졌는데, 제가 연필을 안 쓰게 된 이유가 기록을 했더니 좀 오래 보관하면서 지워지는 연필들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일부 지워지니까 그거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기록은 펜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플래너는 요거를 사용을 하는 편인데, 연필 다시 한번 줄 긋는 용으로는 써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것도 새로운 아이템입니다. 이번에는 읽기로 넘어가 볼게요. 2부 리더기입니다. 이거는 가지고 다니는 용인데요. 크레마. 요거 사운드업 제가 쓰던 거는 구형이라서 밀리의 서재가 지원이 안 돼서요. 새로운 이 사운드업으로 보려고 합니다. 밀리의 서재 1년 구독권을 구매를 해서요. 올 한 해 보려고 하는데, 종이책 같은 경우는 가지고 나가면 이렇게 준비물을 많이 챙겨 나가야 돼서 좀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북 같은 경우는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되잖아요.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니까 메모를 못 하잖아요. 독서 노트를 제가 필사하듯이 쓰다 보니까 어떤 책은 거의 10페이지 가까이 나오기도 하고, 그걸 다 타이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제가 다시 볼 일이 별로 없고, 줄을 긋는다고 해서 그걸 일일이 다 들여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북을 봐도 여기다 줄 그어도 상관없겠다,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줄을 긋고 그걸 다시 돌아가는 게 얘가 조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종이책 다시 안 보는 거나 이북 같은 경우도 뭔가 정말 중요하다 싶은 거는 메모를 남기면 그 메모만 보는 거는 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해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에 잠깐 그렇게 책을 봤더니 또 이게 좋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얘는 예스24 북클럽용, 얘는 밀리의 서재용,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하고, 저는 좀 익숙하진 않은데 오디오북 듣는 분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이동할 때나 이럴 때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요. 쓰기, 읽기 이 두 가지만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또 지금 며칠 지났는데 잘 지키고 계신가요? 새해 계획 같은 경우는 실패해도 다시 하면 되고요. 수정해서 해도 괜찮다, 이런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도 30분 해야지 이렇게 계획한 것들도 최소한을 정해놨어요. 그 최소한은 1분이어도 되거든요. 1분만 글을 써도 오케이. 내가 성공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유연하게 계획을 세우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제 채널 많이 봐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